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자, 최근에 또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이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보고 가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초반부에 이제 지난 6월에 시장 하락.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의 강화. 요게 이제 시장 하락의 주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일어난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의 강화 우려감이 또 이제 발생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경기 침체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주식시장에서는 재탕이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은 부분, 그래서 금리 인상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 그거는 이미 6월에 한번 해먹은 시장의 악재였고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걸로 저점이 깨진다? 그렇지는 않죠. 주식은 이미 나왔던 한방의 악재는 재탕해서 그것이 다시 발목을 잡거나 시장의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엔 재탕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없어요. 즉, 최근에 이 하락은 만약에 경기 침체를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이 주가 하락에 담아내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한번 해먹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제레미 시걸 교수, 와튼 스쿨 교수님이죠. 6월 시장 저점도 맞췄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27개의 인플레이션 항목 중에 물가 상승을 상징하는 27개의 항목 중에 26개가 꺾였다. 정점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고려한 금리 정책이 필요한데 연준이 너무 가파른 금리 정책을 펼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꺾이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한 금리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수면 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 또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 정점 기대감 형성될 때가 주식 매수 기회. 지금이 정점이냐 아니냐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과연 꺾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리고 정점 기대감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붙입니다. 금리 인하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가 주식 매수 기회이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정책에서 금리 인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최근에 시장에서 일고 있는 이런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에 대한 여부, 이것이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천연가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WTI, 유가부터 먼저 볼게요.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악재, 우크라이나발 악재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있어요. 80달러까지,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운송수단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물류의 교역에 있어가지고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한 축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뭐 등락은 거듭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꺾이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유가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리스크 요인이었죠. 달러 유로 1 페리티가 무너졌던 달러 유로, 유로화 가치의 약세를 만들었던 원인. 이게 또 이제 금융시장에 태풍의 눈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유럽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유럽 진짜 리세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유로화 가치 하락에 의해 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유로가 다시 좀 반등은 나오지만 1 페리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감을 가져왔던 천연가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겠다. 잠글 수도 있다.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겪을 것이다. 독일은 현재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 영국 내년도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에너지란에 대한 그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형성됐던 이 천연가스도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풍의 눈이었던 천연가스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프랑스는 가스 주고 독일은 전기 주고 EU 내에서의 공조,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한 공조의 흐름들, EU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동도나 푸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윽박을 지르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내렸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불확실성이 높은 이야기다 보니까 지켜보고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천연가스가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에너지의 주요한 근원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의 하나의 기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물가. 맨하임 인덱스예요.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2022년도 상반기까지 무섭게 치고 나갔던 중고차 가격도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신차 판매량이 최근에 증가한다는 얘기는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하임 인덱스와 같은 근원 물가, 주택 지표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점진적으로 근원 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의 정점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아니다. 식품. 지금 애호박 사러 갔더니 2,500원이더라 하나에. 500원짜리가 5배 튀었다. 장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배추 도매 가격 2배 튀었다. 식품 봐라. 근데 참 신기해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식품의 수요가 막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또 코로나가 정점이 지나고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누가 생산량을 급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식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한 축이 됐어. 이게 제일 무서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봐 돈을 막 뿌려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식품은 과연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년도 계속 이렇게 식품 가격 대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면 아니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거죠. 식품이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저는 유가 이런 거 몸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식품은 진짜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아니, 먹는 것도 돈 지출이 많은데 뭔 돈을 써요? 식품이 가장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제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요거라고 얘기하죠. 뿌리산업, 어떤 농장산업, 여기에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무슨 외국인 노동자 하면 철강이나 조선업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나 농업, 여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아니면 인력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입국자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국자 현황의 노동자들 2018년도 5만 명, 2019년도 5만 명, 2020년도 6,600명. 코로나 딱 발생하고 나서 확 줄어들죠. 거의 10분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1년도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10,000명. 2022년도 기준 점진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또 쿼터 제도도 더 충당시켰죠. 69,000명. 인력난을 겪다 보니까. 다 풀릴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노동자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유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력난을 겪다 보니까 유통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비싸게 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인력난을 겪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허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 보충되면 인건비도 안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되고 유통도 안정화되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올해 배추 농사가 대박을 칩니다. 상추 대박을 쳐요.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물론 뭐 인건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농업을 잘 모르시는 얘기죠. 밭대기라고 아시죠? 배추 밭대기. 일종의 선물입니다. 한 번 잘 됐다? 그것이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기에는 어려운 것도 바로 식품이라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즉, 올해 식품 대란, 식품 가격에서의 인플레이션, 내년도에 폭삭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건비에, 노동력에 보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거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오래가지 않는다? 경기 침체는 없다. 있다 하더라도 와일드가 아니라 마일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즉, 시장 하락, 한방 때려먹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최근에 다시 불거진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아주 작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분명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시장에 악재만 난무하고 호재가 없어. 우리는 매번 주식을 할 때 지난 뉴스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지나간 뉴스,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 옆집 아저씨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뉴스에 집착을 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악재임에 불구하고. 새로운 뉴스, 시장을 올릴 만한 뉴스가 없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계화, 이게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찍은 건데, 세계화에 흠집이 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화는 다시 정상화됩니다.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글로벌 시장에 찾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이 산업 구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그 시스템, 이것이 무너진다고요?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 흠집이 발생했어요. 흠집은 빠르게 완쾌될 거예요. 상처는 아물게 될 겁니다. 코로나는 정상화될 거죠.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싼 노동력에서 더 싸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기업들은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그것은 빠르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의 소비 대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16일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권의 3연임을 위해서 당근 같은 제로 코로나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정책들로 바뀔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바이든 정권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정권도 11월 8일 날 중간선거에서 마지막 굳히기. 지금 민주당, 공화당 내에서 지금 공화당이 낙태 문제 때문에 조금 여성 표심을 좀 잃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굳히기 위해서, 또 백악관이 굳히기 위해서는 코로나에서의 정책의 변화, 코로나 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같은 그런 정책들도, 지금 여러분들 다 코로나 감기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그러면 코로나가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독감처럼 바뀐다. 이제 백신 돈 내고, 우리 백신 맞을 때 돈 내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다. 전 세계의 분위기가 독감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인류는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얼어 있었던 인류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세계화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다. 대한뉴스의 타픽, 아니죠. 전 세계 뉴스의 타픽으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주도주는 계속 나올 뉴스를 미리 선침해하는 게 주도주잖아요. 우리 24시 클럽에서도 1000%의 신화를 달성했던 것도 바로 이거잖아요. 앞으로 나올 뉴스, 2차전지, 전기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2차전지 투자해야 된다. 진짜 뉴스 계속 나옵니다. 전기차 관련된 뉴스들. 지금 가장 핫토픽이죠. 주도주는요, 별거 없습니다. 앞으로 언론 지상에서 가장 많이 나올 뉴스, 거기에 최대 수혜주를 선택하는 거. 이게 주식 투자예요. 지금 지나간 뉴스 말고 앞으로 나올 가장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 그걸 선택하는 게 주도주고, 주식 투자는 그걸 찾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맞아 떨어지는 사람, 그 뉴스가 언론 지상을 장악하겠다. 그거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큰 돈을 만지는 거고요. 주식 별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달궈질 뉴스를 미리 예상하고 주식을 선침해하는 거. 그게 주식 투자거든요. 전기차도 그런 맥락이었고.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장 계속 흘러내렸어요. 1년이 넘게 시장은 조정이었어요. 코스피 시장 흐름이에요. 계속 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 주식 하기 전으로 돌아갈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시간을 되돌리고 내 계좌를 빠르게 복구하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굴 뉴스의 최대 수혜주를 미리 선침해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미 시장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이게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의 종식과 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차트 흐름이에요. 최근에 미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으로 잘 버티다가 양봉이 살짝 뜨면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최대 수혜주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검은 선을 타면서 계속 꿈틀꿈틀, 모든 주주들은 검은 선을 타면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반격을 시작할까? 그 반격에 담겨있는 시나리오, 정말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상 최대 수혜주 선침해놓고 기다리면 이 지겨웠던 시장 하락에서 반등시 주도주를 통해서 계좌를 빠르게 복구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생각하고 다음은 무엇으로 시장을 돌린다라고 하면 돌릴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 힘든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꼭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부자의 반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희망의 계좌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이경락이었습니다.